촌각을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 그 문턱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응급구조사다. 때론 통제가 불가능한 최악의 교통사고 현장도 그들의 활동문. 24시간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피할 수 없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는 출동. 이들은 과연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한시가 급한 상황.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20분째. 아직도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손에 땀을 쥐는 순간 응급구조사들에게도 숨막히는 시간이 이어진다. 환자가 쓰러진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우선 저혈당은 아닌지 혈당을 체크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이물질을 확인한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남은 대원은 구급차의 뒷수습을 도맡아 한다. 저 환자는 예전에 여기 세브란스에서 뇌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호자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뇌 쪽으로 뭐가 있나 봐요. 의식 변화가 확실히 있었으니까 멘탈 체인지지. 정밀 검사를 하기 전까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곧이어 차량 곳곳을 소독하는 구급대원. 다음 출동이 언제 터질지 예고가 없기 때문이다. 소독을 안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따놓은 이 환자가 썼는데 이 환자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소독이 돼야 되겠지, 뭐든지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감염 방지가 돼야 돼. 감염 방지와 청결은 응급구조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또 다른 신고지로 향하는 길. 네, 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뭐 환자분 발목이 아프신 거예요? 발목을 접질렸다는 신고다. 아, 응급은 아니죠. 그냥 발목만 좀 접질렀대요. 빗속을 뚫고 도착한 현장. 신고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래도 잠자코 발에 부목을 대는 구급대원. 사실 119를 부를 만큼 응급하지 않은 출동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는 신고자.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저는 지금도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술을 먹고서 네. 밖으로 깨방 부린다고 그래요. 참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 깨방 부린다고. 그거는 저희가 했은 건 없고 만약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지금도 창피하다고 방에 있으면서 낯더러 혼자 가라는 거 내가 그래서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라 그나가. 저도 결혼 이제 시킨 딸도 있고 아들까지만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가 참. 사실은 남편과 싸운 뒤였다. 그렇죠. 저희 업무 중에는 일단 환자분 안정시키는 것도 포함되니까 일단 그런 거 들어주면서 일단 환자분 좀 진정도 시키고 안정도 시켜 주는 게 또 업무 중에 또 하나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다. 구로동의 한 나이트클럽. 호흡곤란 환자가 있다는 말에 도착했더니 버젓이 춤을 추고 있다.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리기 일쑤. 그렇다고 환자를 돌보지 않을 수는 없다. 병원 가실 거예요, 병원? 이 시간에는 술이 한 80% 이상. 늦은 밤이나 주말에는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응급구조사. 환자가 있다면 어디든 가야 한다. 남자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또 술들 취했고 섣불리 나서기가 힘들죠. 지켜봐서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해야죠. 어쩔 수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을 치료해주러 온 응급구조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나 진짜 진짜 싫어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울증은 물론 음주자와 정신질환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욕설은 물론 언제 어느 때 주먹이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24시간) 숨가쁘게 이어지는 구급활동 속에서 이런 위험 부담과 공포를 수없이 맞닥뜨려야 한다. 아무래도 주시자들한테 대하기가 힘들고 가까이 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냥 막 대할 수는 없고 막 대하면 또 아무래도 술 마신 사람들이 또 폭행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고 그래요. 새벽 1시 신고를 받고 도착한 현장. 유리 조각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교통사고다. 운전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 어디로 가시죠? 한국 삼성 갈까? 어디로 가실까요? 한국 삼성이요. 아까 찡겨 있었다고요? 찡겨 있었다고요? 어떻게 찡겨 있었어요? 운전대? 네, 여기요. 운전대? 네. 상황 파악을 하고 곧바로 환자에게 달려온 구급대원. 뱃속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갈게요. 찡겨 있었다는 거 기억나요? 많이 눌려 있었어요? 찻길이 충돌하면서 운전대 좁은 공간에 몸이 낀 사건. 외상이 심각할 경우 일시적으로 저혈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럴 땐 응급구조사의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괜찮으신데 아저씨 정신 잃지 마시고 그 지금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다리만 아파요? 어느 쪽 다리요? 이쪽 다리요? 잠깐만 좀 볼게요. 피가 나나 안 나나? 만졌을 때 아파요?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환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대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끼고 보고 다리 말고 또 가슴 찡겼다 그러던데. 다 괜찮아요? 가만히 계셔. 차분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대원. 이제는 최초 목격자가 돼 환자 상태를 알린다. 눈도 지금 그러고 여기 또 혹도 난 것 같고요. 다음 환자를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소독 작업. 돌발 상황과 변수가 많은 구급대원들은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 그래도 많이 환자 100건을 나가면 100건 다 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지금 새벽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 용산소방서 이태원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소방서로 복귀한다. 옥탑에 부러졌대. 옥탑에서요?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뭐 괜찮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다. 응급 환자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다. 쓰다가 출동 나서 마저 쓴 거예요. 아까 취소된 게 쓰다가 갑자기 출동이 나버려갖고 와서 쓴 거죠.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언제 출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소파에서 쪽잠을 청하는 것이 고작이다. 2교대 혹은 곳에 따라 3교대 근무. 일주일에 70시간이 넘는 고된 일과 속에서 수많은 출동과 대기를 반복해야 한다. 피곤해도 계속 뭐 저희는 사무실을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고 교대로 이제 다음 이제 근무자가 또 이제 조금 내려올 테니까 조금 있으면 내려올 테니까요. 저는 뭐 이제 또 올라가서 출동 대기를 해야죠. 피곤해도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저희 뭐 하는 일인데. 소방서에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출동 건수가 가장 적은 시간. 라면으로 밤사이 허기를 달랜다. 저희가 출동 다니고 배고프세요. 안 먹고는 못 가요. 먹고 가야지. 쉴 새 없이 출동이 이어지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허기를 달래는 게 다반사다. 그래요? 모처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 얼굴 볼 틈도 없이 지나버린 하루. 밤사이 전쟁을 치른 대원들이 이제야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런데 이때 여지없이 울리는 출동벨. 그나마 여유 있는 식사도 이들에겐 사치다. 이젠 벨소리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대원들. 마음은 이미 현장에 가 있다. 다시 출동 준비를 한다. 사건은 뭐 24시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예. 피곤해도 어차피 뭐 저희가 하는 일이고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뭐 집에 가서 쉬면 되니까 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출근을 서두를 시각. 이번엔 또 어떤 환자일까? 신고지는 한 주택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다.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이게 잠깐만요. 다 잡아줄게. 앉아. 앉을래요? 통증이 심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상황. 부목의 일종인 캐드를 꺼내는 대원. 머리부터 허리까지 고정해주는 보호대다. 네. 허리에 무게가 실리면 이 캐릭 통증이 오네. 간신히 보호대를 채우고 이제 옮기는 일만 남았다. 식은땀이 절로 난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마음 편하게 가시고. 좋은데? 마음 편안하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이윽고 도착한 병원. 대원들은 이제야 한숨 돌린다. 다행히 환자의 통증도 처음보다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나면 대원들 역시 뿌듯하다. 이제 남은 건 뒤처리.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겐 이송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송할 때도 우리가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저는 환자들은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차 진동 위에서도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서해 운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또 신속하게 적절하게 병원과 이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전 9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 예, 이제 퇴근해야죠 이제. 퇴근하면 뭐 하세요? 예? 퇴근하면 뭐 하세요? 일단 야간 근무하느라고 잠 못 잤으니까 자야죠. 밤새고 일을 끝내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피로가 몰려온다. 퇴근 전 몸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씻는 구급대원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이들의 투철한 직업 정신에서 나오는 일이다. 청결이 우선이죠. 그런다 또 우리들은 많은 환자들을 많이 지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보다도 상대방 또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또다시 이어지는 밤샘 근무. 남자예요, 환자분이? 아, 그래요? 일단 뭐 수건이나 뭐 그런 걸로 감싸 안으시고 저희가 전화 한 번 더 드리면 그 밑으로 환자 모시고 내려오세요. 술 많이 드셨어요, 환자분이? 신고자는 동석했던 환자의 친구들이다. 저희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오니까 피가 이래가지고 술집에서 그냥 화장실 가서 다 쳐온 거예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환자. 재빨리 응급처치에 나선다. 출혈의 흔적.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유리창을 친 사건이다. 우리 여기 안에 봐봐봐. 여기 안에 인대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큼 다녔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혈관도 터졌어요. 지금 정맥 혈관도. 지금 병원 가가지고 꿰매야 되는데 여기 가까운 데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큰 병원 갈 거예요. 알았죠? 구급대원의 손에도 피가 묻어 있다. 가자. 야, 니는 그런 거 좀 얘기를 하지. 10분 뒤 환자분들 이렇게 좀 내려봐. 내릴 수 있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이때는 보호자의 역할까지 겸한다. 한 4군데, 5군데 한 0.5cm씩. 네. 지금부터 급식에 물려 드시면 안 돼요. 걱정스런 마음에 치료를 지켜보는 구급대원. 일주일 이상 안 걸리죠? 특별한 없어서 오래는 안 걸려요. 그래서 소원 치료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정이 맞아요. 네, 제가 9일 때 군대 갔거든요. 9일 뒤에 간다고요? 네. 그때 못 가요. 바로 못 가요? 네, 못 가요. 염증 생겨, 염증. 봉합하고 실밥 풀르고 재활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실밥 푸는 데만 2주 걸려요. 근데 못 가. 거기 그게 아니라 그 술밥 다 풀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바보 같은 짓이 바보 같은 짓.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때론 형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달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족은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 24시간 막교대를 하면 많이 할 때는 한 21건, 20건 하는 날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24시간 따져보면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생활이 안 되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아사 상태로 누워있다가 뭐 집에 이제 애들이 있고 뭐 집에 뭐 그런 사람들은 애 뭐 놀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못 놀아주지. 쉬었다가 그 다음 아침 또 출근하는 거고. 쉽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잖아. 추천하 비키는 잘 배워서 하면은 집중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음 현장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광주 소방서 경안 119 안전센터. 아침 체조가 한창이다. 교대 시간이기 때문이다. 안전거 준비. 실시. 무엇보다 내부 세척에 공을 많이 들인다. 출동에 이상이 없도록 차량과 장비, 약품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이들의 임무. 최근엔
옛날에 없던 새로운 장비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환자 골절 시 주로 이제 팔에 감싸가지고 의식이 없는 환자 기도 확보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제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 장비 점검이 아무래도 수시로 해가지고 그 장비가 잘 작동되도록 언제든지. 사이렌 소리 점검도 필수 사항이다.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또 출동이다. 1차 106동 601호 1차 급자에게 정화. 근데 용인 세브란스 가고 싶다 그러셨어요? 출동할 때는 늘 바삐 움직이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전혀 위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도착한 곳은 대원들의 눈에도 익숙한 곳이다. 그 손가락 한번 줘보세요. 어제 다친 데 한번 확인해 볼게. 꼬맸네? 안 꼬맸어요? 꼬맸어요? 발만 다 다쳤어요. 어제도 나왔었어요? 어제 여기 유리 깨가지고 손 다치셨어요. 유리 어디서 깨셨어요? 저 뒤에. 여기 깨졌잖아. 아유, 술만 마시면 이틀이 멀다 하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사람도 있다. 나 정신병원 가갖고 2달만 있다 나왔어요. 2달만 있다 나오기는 뭐 지난번에도 맨날 2달만 있다 나온다 그러더니 맨날 금방 나오시고. 어디 가시게 어디? 용인 정신병원. 용인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 안 시켜준다니까? 도장 받고 오라서! 소마병원이고 농장이고 과장이고 도장만 맡아오면 시켜준다. 누구 도장을 받으라? 누구 도장을? 네, 단순 주치자인데 지금 이성이 좀 힘든 환자예요. 단순 주치자형의 정신질환 환자라. 가만있어 똥이 저절로 나와. 저희가 여기 있는 시간 동안 관내 진짜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진짜 다른 데서 구급차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응급 환자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론 허위 신고인지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많다. 또 신고하실 거예요 아마. 며칠 이제 사람 또 그립고 그러면은 아마 저희한테 또 신고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구급대원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럴 텐데 스피커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 스피커 키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많이들 깨거든요. 예민해진 거죠. 아무래도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깊게는 못 자고 그게 이제 또 집에 가서도 이어지니까 습관이 몸에 배버려가지고. 밤 10시 반. 어린아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어린아이의 경우 대원들의 마음이 더 초조해진다. 이게 언제부터 아팠어요, 아버님? 좀 제가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배 위에가 아프대 아래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 말은 잘 하죠? 응, 말은 잘했는데 몰라. 다른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구토를 했다던 아이는 다행히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된 상태. 혈액순환도 한번 갈지간에는 아프다가 난생 처음 보는 구급대원의 품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는 어느덧 잠에 빠졌다. 잘 자네. 내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응급구조사들. 잘 자는구만. 잘 자.
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무하면은 아마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예. 또 다른 직원이 또 우리 가족이 아프면은 또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냥 최악의 상황 생각하면서 가죠. 항상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항상 이게 좀 긴장한 상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을 달리고 또 달리는 응급구조사.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는 그들의 손길이 오늘도 꺼져가는 생명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